자, 45페이지 이어서 가볼게요. 수능 특강이 생각보다 어렵지, 그지? 앞에 있는 유제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좀 차근차근 봅시다. 9번 볼게요. 지금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지금 9번, 10번은 각각 이제 방정식, 부등식 푸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프 그려야 돼. 시작은 x의 범위인데 0 이상의 3파이 미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인이 보이니까 사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3파이까지는 한 주기 하고도 반 주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 정도로 그린다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접근할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각변환 이 부분을 간단히 할 수 있어야겠죠. 수윤아 한번 해볼까? 요 놈은 몇 사분면? 예? 2분의 파이 플러스 x. x를 예각 취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지. 2사분면이면 사인은 양수. 그리고 사인은 바꿔 안 바꿔? 바꾼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양수 코사인 x랑 동일해. 맞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4 사인 제곱이고 두 번째가 4 코사인이라서 코사인 1차고 앞에 사인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거 둘이 섞여 있으면 지금 풀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하나로 통일시키기로 했어. 2차 그렇지. 2차 쪽을 바꾸는 거다. 옳지.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쓸게요. 4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4 코사인 빼기 1은 0. 그래서 코사인을 포함한 방정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변으로 넘기면서 정리할게요.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상수항 좌변에서 정리하면 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 곱하기 2에 3 곱하기 1로 위에 거 마이너스 밑에 거 플러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x에 대한 방정식을 푼 거니까 첫 번째 2 빼기 3이니까 코사인 x는 얼마? 2분의 3이다. 괜찮나요? 이거 되나요 근데? 코사인 x가 2분의 3이 나올 수 있니? 아니요. 그렇지. 코사인 x 기본 함수인데 x의 범위가 어떻든 간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2분의 3은 1을 넘어가는 숫자잖아. 그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코사인 x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수업 중간에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각도를 외워놓으면 좀 자주 활용된다라고 했습니다. 몇 도입니까? 60도. 예각은 음수가 나올 수 없는데. 잠깐. 150도? 안 돼. 120도야. 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코사인 함수 그리겠습니다. 파이까지 갔다가 2파이 갔다가 파이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여기가 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어야 되니까 요 정도로 상수함수를 그려 놓으면 같아지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럼 잘 봐. 여기가 벌써 2분의 파이 라디안에서 90도 넘어가는 둔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헷갈린단 말이지. 각도가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반대, 부호 반대로 바꾼 2분의 1에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가져와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니? 몇 도가?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니? 이거는 예각이잖아. 몇 도? 3분의 파이, 60도. 그렇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각도가 코사인에서는 3분의 파이, 즉 꼭대기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돼.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꼭대기가 지금 여기 있거든. 여기서 첫 번째 이쪽으로 얼마만큼?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돼. 그럼 지금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그럼 파이에서 왼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얼마겠니? 3분의 2 파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겠니? 3분의 4 파이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겠니? 꼭대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또 3분의 파이를 갈 거니까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되겠죠. 얼마니?
3분의 8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근이 존재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실근의 합은 얘네들을 더하게 되는 거겠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6 더하기 8이니까 14파이가 되겠다.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자. 0 이상 2파이 라디안 미만 딱 한 주기를 보는 건데 이제 삼각 부등식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꿔야겠네요. 뭘 어떻게 바꿀까요? 사인 1차가 있는 걸 보니 사인에 맞춰야겠지, 그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뭘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그래서 간략하게 적어볼게요. 사인 제곱에 빼기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더하기 3 사인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사인 제곱이 두 개네. 그지? 2 사인 제곱에 뒤에 거 먼저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3 사인 마 1 마 1 마 2 0보다 크다. 그래서 아까 하던 대로 인수분해까지는 똑같죠. 방정식 푸는 거나. 그래서 1, 2 밑에를 플러스 주면 플러스 4에서 빼기를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이거 풀로 적어보면 2 사인 x였나요? 네, 2 사인 x 빼기 1과 사인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돼서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0보다 크고 최고 차이 계속의 양수니까 가장자리로 풀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0을 만족하는 사인 값이 앞에 거는 2분의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니까 결론은 다른 색깔로 적을게요. 작은 거보다 작거나, 즉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보다는 크다.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아까 코사인 다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있니? 아무리 작아도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있겠니?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x값이 없는 거지. 그러면 너무나도 편하게 밑에 거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큰 거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x의 범위가 한 주기니까 사인 함수 이쁘게 그려놓고 한 주기 2파이 중간 파이 여기 원점 이렇게 될 거고 기준이 되는 2분의 1을 슝 그려놓으면 교점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같은 것도 안 돼. 빵꾸 내고 그렇다면 사인이 큰 부분은 사인 함수가 2분의 1보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걸 나오게 하는 x값을 찾아보면 되겠군. 그러면 사인 얼마가 2분의 1입니까? 30도 6분의 파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그렇지 원점에서 6분의 파이만큼 온 거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6분의 그렇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단데 베타 빼기 알파니까 6분의 5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 6분의 4파이 약분하면 3분의 2파이 되겠지? 오케이. 이 정도 이제 레벨 1이었으니까 정도로 하고요. 이제 레벨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쌤이 노트를 옮겨서 할게요. 알겠죠? 이제 수능 특강 안에다가 풀기가 좀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노트를 옮겨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내용은 똑같아. 필요한 거는 그림에다가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 A,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렇구나. A, B, C는 보이죠? 이렇게 같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다. 1대2, 1대2 이렇게 됩니다. P다. 이따가 메모할게요. 그리고 중심이 A고 반지름의 길이가 AP. 아까 1대2로 나눴는데 이번에 지금 요거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하고 요만큼을 반지름의 길이로 하는 부채꼴을 그려놓고 그것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B를 중심으로 해서 B에서 P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슝 그려가지고 그 녀석의 넓이를 T라고 한 거다. 여기까지 설명이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부채꼴이 있는데 이 넓이 S, 넓이 T라고 하면 넓이 관계가 S를 2배 하면 T랑 같대.
그럼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부채꼴 넓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부채꼴 넓이 식이 어떻게 됐었지? 네,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때 세타는 중심각의 크기고 라디안 단위여야 이 계산이 가능하죠. 네. 그리고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그렇지.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R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다가 R 세타 대신에 L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2분의 1 RL 이렇게 되겠죠. 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있어야 넓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봐봐. 전체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A에서 P까지와 P에서 B까지가 1대2라 그랬잖아. 그래서 AP 길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R이라고 표현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대2니까 2R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필요한데 일단 A각도와 B각도가 지금 같아 보이니 달라 보이니? 달라 보이긴 하죠. 근데 뭐 같은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중심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중심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기 위한 세팅을 했어. S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S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반지름이 R이니까 R 제곱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 단위라면 알파 이렇게 되겠죠. T는요 똑같이 2분의 1 반지름 얼마? 그렇지. 반지름이 2R이니까 그것의 제곱 4R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요 놈은 2R 제곱 베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AB 선분과 AC 선분이 같은 이등변 아직 활용 안 했지. 이등변이라는 거. 여기서 어떤 표현이 가능하니? 이등변 삼각형이면 중심각의 크기를 A를 알파, B를 베타라고 뒀는데 C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베타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각의 크기 합은 파이 라디안 180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또 얻어낼 수 있니? 그렇지. 하나 더. 알파 하나와 베타 두 개 더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라서 파이 라디안이야. 이런 관계도 찾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T를 구해놨으니까 아까 S의 2배가 T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S의 2배를 하면 R제곱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가 T와 같다. 2R 제곱 베타. 그러면 R은 반지름이라서 제곱은 양수니까 약분하게 되면 어떤 관계가 돼요? 알파가 2베타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지. 왜? 내각의 180도 파이 라디안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자리에 요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알파 자리에 2베타를 집어넣으면 4베타가 파이 라디안이니까 베타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괜찮나요? 4분의 파이가 45도지. 그럼 위에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죠. 알파가 얼마? 직각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서 봅시다. 지금 중심각의 크기는 다 구한 상태야. PQ호와 PR호의 길이의 합이 4파이일 때 넓이 합을 구해보세요. 근데 아까 S랑 T 넓이 구한 거 보면은 우리 방금 알파 베타는 구한 거거든. 뭐가 남았어? R로 표현한 미지수 R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R 차주로 이제 저 단서를 한번 써봅시다.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R 세타로 구한다고 그지? 그러면 PQ호 이렇게 표현할게요. 호 PQ는 반지름 얼마? R 중심각 얼마?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호 PR은 반지름 얼마? 2R 중심각 얼마? 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위에서 4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더해보면 되겠죠. 그죠? 얘네들을 합한다. 합하면
R 묶어내면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2베타는 따로따로 안 넣어도 이게 얼마였지? 파이였죠. 그래서 R 곱하기 파이 이게 결론인데 문제에서 그 합이 4파이라고 줬잖아, 그치? 짠! 그래서 반지름 R은 4다 챙겼어요. 다 찾은 거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S 더하기 T 하라 그랬으니까 왼쪽에 정리하는 거 한 번만 더 봅시다. S 더하기 T는 준비됐나요? 어떻게 할까요? 2분의 1 R 제곱 묶어내 볼까? 2분의 R 제곱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S는 알파만 남을 거고 T는요 곱해서 2가 돼야 되니까 4베타가 남아야 되겠죠? 되겠니? 그럼 R은 4니까 집어넣으면 8 되겠다, 그지? 맞니? 그 다음에 R 요거 잘 봐. 일일이 넣어도 되지만 그냥 넣을까? 그래, 그냥 넣자. 알파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이었고 베타가 아까 4분의 파이였죠? 그러면 4분의 파이 4 곱하면 파이. 그치? 그러면 알파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2분의 몇 파이? 24파이. 야! 얘가 2분의 파이고 얘가 파이라고 했잖아. 2분의 3파이. 그쵸? 그래서 12파이가 되겠네. 괜찮죠? 네. 그래서 크게 여기는 두 가지가 적용되는 거네요. 그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봅시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분의 1 이렇게 됐고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세타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거 몇 사분면각이야? 2사분면. 그렇지. 이거 제 2사분면각이야. 제 2사분면은 사인이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이거 체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가봅시다. 방정식에 한 근이 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해도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두 근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좀 헷갈린단 말이야.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왜냐하면 얘가 물론 이제 부호로 접근하긴 할 거지만 특정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2차 방정식과 두 근 얘기가 있으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얘기하죠. 그러면 한 근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다른 근을 세워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을 하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잡아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라고 잡아줘보자고. 되겠나요? 네. 그러면 해봅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합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니? 2분의 5. 그렇지. 2분의 5. 또 곱해야겠죠?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알파. 이거는 두 근의 곱이고 이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얼마니? 2분의 2니까 1 이렇게 되겠다. 특히나 요게 좀 신기하죠? 알파가 역수라. 그렇지. 역수라는 얘기야. 그럼 알파가 정리가 되죠. 뭐라고 정리되겠니? 알파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어? 위에 두 근의 합의 자리에다가 알파 대신에 역수 취한 걸 집어넣을 수 있겠다. 잘 맞지? 되겠니? 그렇다면 여기다가 적을게요.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랑 더하기 그것의 역수가 2분의 5다.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역수가 2분의 5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돼? 통분해서 2분의 5 풀어내면 되겠죠. 통분 한번 해봅시다. 통분. 요건 좀 줄여서 쓸게. 아까부터 줄여서 써야 되는데 그냥 썼네요. 사인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한 분자는 똑같은 거 제곱해야 되겠죠. 그죠? 제곱 써놓을게요. 1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 뒤에 거는 또 똑같은 거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요 놈이 2분의 5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정리.
분모는 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두고요. 분자 전개해 볼 건데 여기서 코사인 제곱이 튀어나오지. 코사인 제곱 나오고 뒤에 사인 제곱이 있지. 요게 얼마예요? 1이지.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 제곱 1이 또 나오네요. 그죠? 그럼 상수항은 얼마야? 2가 되겠죠? 괜찮니? 지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에다가 1까지 상수항해서 2인 거야. 남은 건 뭐예요? 앞에 전개했을 때 곱한 것에 2배가 남았지. 그렇지. 2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곱해서 2배. 괜찮나요? 그러면 요거 조금 더 정리. 분모는 사인 곱하기 1 더하기 코사인이고 분자는 2를 묶어내면 1 더하기 코사인이 되겠죠. 이게 2분의 5라는 얘기야. 와,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싶니? 1 더하기 코사인 약분하고 싶잖아. 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0이냐 아니냐지. 1 플러스 코사인이 0 될 수 있나요? 생각해보죠. 지금 마이너스 1은 안 되니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범위에서 우리 지금 2사분면 범위잖아. 거기서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니? 코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1이야? 코사인이 파이 라디안일 때 파이 라디안일 때? 마이너스 1이지. 네. 근데 파이 라디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약분할 수? 약분은 되지. 0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약분은 할 수 있다. 와, 그래서 주어진 관계식에서 결론이 사인 분의 2가 2분의 5야. 5 사인이 4니까 사인 세타 여기 다 쓸게요. 이제 사인 세타는 얼마? 5분의 4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몇 사분면 각이라고 했어요? 이거 아까 제 2사분면 각이로 했지. 그걸 조심해야 돼,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4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각 취급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세타가 예각이라 한다면 5분의 4 이렇게 해야 사인이 5분의 4가 나오는 거거든. 나머지 길이는 얼만데 그러면? 3 이렇게 될 거지. 네. 그렇다면 이거 연습삼 한 번 더 볼게요. 사인 세타는 예각처럼 읽으면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예각으로 읽으면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예각으로 읽으면 3분의 4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 그런데 얘가 몇 사분면이라고요? 제 2사분면. 누가 양수니? 사인만 양수. 그럼 나머지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줘야 한다 그랬지. 서아야 눈 떠야 돼. 눈만 뜨고 있으면 안 되고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흐려. 포커스를 좀 맞춰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탄젠트 더하기 그것의 역수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니까 결국 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역수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겠고요. 통분은 4, 3, 12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은 4를 곱하니까 16, 뒤에는 3을 곱하니까 9, 이것에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겠죠. 얼마니? 마이너스 12분의 25. 오케이? 넘어갈게요. 3번 가보자. 사인은 음수래요. 잘 챙겨 놓읍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사인이 음수면 몇 사분면이 후보니? 그렇지. 제3, 4가 후보가 되겠죠. 근데 특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관계식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3 사인 줄여서 쓸게요. 빼기 4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관계식이 있었죠. 이게 4더라 라고 할 수 있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네. 그럼 자연스럽게 양변에 뭘 곱해서? C? 코사인. C라고 적었지만 코사인이라고 얘기해 줄래? 코사인. 그렇지. 그래서 3 사인 곱하기 코사인 빼기 4 사인은 4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네. 조금만 더 조정해 볼까요? 3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4 사인을 이항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계수 4를 묶어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부호 아까 했던 거 잠깐만 판단해 볼게. 사인이 음수였거든. 얘도 음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코사인이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 볼 거거든요. 코사인은 뭘까요? 코사인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죠. 몰라? 요거 잠깐 남겨둘게. 이거 판단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왜 판단해야 되는지는 사실 뒤에 나와서 그거 이어서 해볼게요.
괜찮니? 그래서 요걸 먼저 풀어보도록 하죠. 요렇게 생긴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 제곱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부호 판단해야 돼. 요거 놔두고 양변 제곱해서 결국은 사인 코사인의 관계를 하나 더 찾아봅시다. 양변 제곱하면 9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16에다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산 좀 해보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고 곱한 것의 2배니까 2배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죠. 괜찮니? 그러면 보니까 이제 남은 미지수들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밖에 없어.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단순한 m이라는 식 하나로 봅시다. 문자 하나로. 그럼 다시 쓰면 9t로 하기로 그랬네. 9m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는 16, 1 더하기 2m 이렇게 되겠네. 이항합시다. 그래서 9m 제곱에 마이너스 32m에 마이너스 16은 0을 만족하는 m을 찾으면 돼요. 인수분해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32, 1차 계수가 마이너스 32면 꽤나 큰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9 곱하기 1에다가 얘를 4, 4로 쪼개면 크로스 곱이 여기가 마이너스 4를 주면 마이너스 36, 여기 플러스 주면 딱 떨어지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얘가 9m 플러스 4와 m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돼서 는 0을 만족하는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m은 얘가 다시 쓸게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었는데 마이너스 9분의 4겠지. 두 번째 m은 똑같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데 4겠지.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할 게 사실은 없지만 밑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4가 될 수 있니? 보통 1이 넘으면 안 되니까 되죠. 기본형이잖아 얘가, 그치? 여기 주어진 게 지금 사인 세타 코사인 맞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 이런 것들이니까 기본 함수란 말이야. 최대값이 최소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둘을 곱해서 4를 나오게 할 수 있냐라는 거야. 아무리 커도 얼마야? 제일 큰 값 1이지. 1 곱하기 1일 때. 근데 1 곱하기 1을 나오게 할 수 있니? 안 돼요. 같은 각도가 사인도 1이면서 코사인도 1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4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맞죠? 안 된다라는 거 아는데 아까 부호 판단 한번 해봅시다. 부호 판단. 위에 거는 지금 음수고 밑에 거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양수일 거 음수일 거를 판단해보자고. 아까 그 식으로 돌아가서 짠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의 부호를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에 코사인이 음수라고 가정해볼게. 코사인이 음수. 좌변은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음수가 들어갈 건데 우변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더하기 음수에 곱하기 4니까 음수지. 맞아요? 틀려요? 안 되지. 좌변은 양수인데 우변은 음수잖아. 이런 걸 확인해보자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코사인이 뭐일 때만? 음수일 때만 가능하겠죠. 괜찮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코사인은 음수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괜찮니? 네. 오케이. 코사인은 음수.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면 코사인이 음수라고? 맞아. 야, 방금 했는데 쏘리. 양수잖아. 짠. 네. 그래서 수인이가 헷갈렸구나. 음수는 모순이 생겼고 그래서 코사인이 양수여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괜찮지? 그래서 돌아가 보면 아까 사인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니까 곱하면 음수 위에 게 맞는 거네. 맞죠? 그래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9분의 4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돌아가 봅시다. 아까 계산 중에 여기 있었죠? 여기에 오른쪽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조금 전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4인 거 알았어, 그지?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를 한 게 4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사인 대 코사인 찾을 수 있겠니? 부호는 4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와,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얼마인지 찾아냈어요. 되나요? 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제곱 빼기 제곱 뭡니까? 합차 구조죠. 우리 방금 가져올게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 알았거든. 이제 뭐만 찾아내면 돼? 합차만 찾아내면 되죠. 지금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만 찾아내면 되겠다. 까지 됐니? 그러면 요것의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빼기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또 가보자. 1 빼기 2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아까 마이너스 9분의 4였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뒤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면 플러스 9분의 8 1 더하기 9분의 8 9분의 17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9분의 17이면 이거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야 되거든. 아까 부호가 있었죠. 얘는 음수, 얘는 양수야.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부호는 음수죠. 그래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음수로 나와야 돼.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음수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그냥 달아놓을게요. 3분의 루트 17 이렇게 되겠다. 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은 합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차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7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9분의 루트 17. 괜찮죠? 넘어갈게요. 4번 가겠습니다. 0에서 3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사인 함수인데 조금 살이 붙어 있습니다. 4배에다가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어 있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그림처럼 상수함수 y는 k, k는 0에서 4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래요. 그렇구나. 그림 설명한 거네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 OA 기울기가 직선 OB 기울기의 5배다. 와, 이제 기울기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기울기를 하면 원점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만약에 A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연결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찾아야겠죠? 네. 맞죠? 네. 그런데 Y 증가량은 이미 뭘로 결정돼 있어? K로 결정되어 있지. 그럼 X 증가량만 찾으면 되는데 그 X 증가량은 곧 누구를 찾는 거야? A의 X 좌표를 찾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원점에서 이렇게 갈 거니까. 마찬가지로 OB 기울기를 구하려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Y 증가량은 K인 거 알아. 네. 그럼 뭐 찾는 거야? B의 X 좌표 찾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구해가지고 기울기 비교하면 OA 기울기가 OB 기울기의 5배, 즉 OB 기울기 곱하기 5가 OA 기울기 이렇게 식을 줄 수 있겠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X 좌표 찾아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팅을 해보죠. A점의 X 좌표를 이렇게 표현해서 알파, B점의 X좌표를 이렇게 내려서 베타라고 할게요. 이거 수선의 발 다 내린 거야.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기울기 한번 찾아볼까요? OA 기울기 어떻게 되나요? 밑에 쓸게요. OA 기울기. X 증가량 얼마? 알파분의 K. Y 증가량 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직선 OB 기울기는요. 베타분의 K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까 관계식이 OA 기울기 알파분의 K가 OB 기울기 베타분의 K의 몇 배? 5배라고. 네. 그럼 K는 양수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약분. 그러면 남은 건 뭐야? O알파는 베타다. 그렇지. 알파 베타를 양변에 곱하면 O 알파가 베타다. 즉 베타는 O 알파다. 관계식 하나 찾았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돌아갈게요. 우리 이거는 2차 함수가 아니라 사인 함수거든.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네. 어디? 요 직선에 대해서. 괜찮나요? 그런데 좌표들을 보니까 벌써 뭐예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3을 지나가죠. 네. 여기는 원점과 3의 중점이 되겠네. 2분의 4. 그래서 x는 그렇지.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중점 2분의 3이야.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중점이기도 해요?
알파 베타의 중점이기도 해요. 좌우 대칭이니까. 맞죠? 따라서 더한 것을 나누기 위하면 2분의 3이다 라는 식을 또 줄 수 있겠죠. 네.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 알파 베타 중점을 구하면 2분의 3이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베타 자리에 5알파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위의 관계식에서. 그렇다면 6알파가 3이니까 알파 얼마? 6알파가 3 2분의 1. 그러면 그것의 5배가 베타니까 2분의 5. 괜찮죠?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러 가봅시다. 알파 구했죠? 베타 구했죠? K는 K를 구하면 되겠죠? 네. 네. 그 전에 기록을 하나 해놓고 갑시다. 요거를 밑변이라고 봤을 때 베타 빼기 알파 하면 되죠? 네. 2분의 5 빼기 2분의 1 얼마? 2. 2분의 4니까 2. 와, 이제 K만 찾으면 되네요. 그죠? 네. K 어떻게 찾을까요? 함수 값을 찾아보면 되겠죠? 네. 누굴 대입할까요? 알파 넣어도 되고 베타 넣어도 됩니다. 작은 값 넣을게요. 알파 2분의 1이지, 그지? 네. 따라서 함수값 y, k를 집어넣으면 k는 함수값 4의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알파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오케이.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그다음 4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예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선분 AB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높이가 K에 해당하는 건데 K는 2가 되겠다. 그럼 아까 AB 선분의 길이가 2였죠. 그죠? 네. 결론은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 결론은 2 이렇게 되겠네요. 서야 맞니? 왜 명상하고 있어? 왜 명상해? 오늘 뭐 힘들었어? 학교 잠 못 잤어? 학교 잠자러 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여기서 자면 되는 거니? 쌤이랑 너무 오래 공부해가지고 지금 한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익숙해서 자는 거니? 아니 안 익숙해도 잘 자요. 멱살 잡혀볼래 진짜?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이 서아가 대답을 하면서 해야겠군요. 다 울고 있을까요? 어? 다 울고 있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도와줘 네가. 서아 졸려가지고 지금 행소수술 할 건데. 서아야? 5번입니다. 사인 함수인데요. 주기 어떻게 되나요? 팔 8파이 그렇죠. 기본 주기 2파이를 개수 4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8파이가 되겠죠. 꽤나 긴 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은 뒤에 플러스 뭐 숫자 안 붙어 있지. 대신 앞에 4만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최대 최소만 바뀐 상황입니다. 맞죠? 최대 얼마? 최대 4 최소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5번에서 보고자 하는 범위가 어때요? 한 주기인 8파이에 못 미치지, 그지? 네.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8파이만큼 다 그리진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려야 되니까 요 정도로 하고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게요. 8파이의 사인 함수를 그려야 되거든, 맞지? 네. 그래서 여기 이 정도가 8파이라고 하겠습니다. 다 안 그릴 거야. 그러면 그 절반이 4파이겠죠? 4파이까지 절반 가야 된단 말이지. 요거는 한번 그려봅시다. 사인 함수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그리고 뒤는 이렇게인데 대충 그려놓을게요. 여기는 안 볼 거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그리고 원점 지났고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4파이 존재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점 대칭으로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되나요? 최대값 얼마? 4. 최소값 얼마?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주기가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니까 또 뭐예요? 4파이의 절반, 마이너스 4파이의 절반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는 데는 여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파이. 여기에서부터 2파이 여기까지
요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이 그래프와 두 직선인데 첫 번째 x는 파이입니다. 서아야, x는 파이라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하니 y축과 평행하니? 그렇지, 세로축 y축과 평행하더라. x는 파이 여기다가 그릴게요. x는 파이는 0과 2파이 정중앙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라고 하고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놓으면 되겠죠. 더 그을게요. 쭉 저 밑에까지 쭉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얼마일 때가 마이너스 2루트 2일까? 요거는 방정식 좀 찾아야겠죠? y는 마이너스 2루트 2 얼마 넣어야 돼요? 각도에 잘 모르겠으니까 방정식 풀어볼게요. 4 사인 4분의 x가 얼마인? 마이너스 2루트 2인 거 찾으면 되겠죠? 4로 나누면 사인 4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일단 2분의 루트 2를 나오게 하는 각도가 뭡니까? 45도 4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맞죠? 그런데 얘가 음의 각이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원점 왼쪽 음수로 나와야 되거든, 각도가. 그러면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이 각도가 얼마여야겠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여야겠지. 그럼 x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파이여야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래프로 돌아가 보면 마이너스 2루트 2 함수값을 나오게 하는 녀석이 여기에 있는 파이의 마이너스 요거더라. 괜찮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아까도 계속 언급하는 이 사인 함수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파이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면 서아야, 파이의 함수값은? 그렇지,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는 처음에 그렸던 사인 함수와 두 번째 그렸던 x는 파이라는 y축과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또 직선이에요. 이거 직선 그려야겠죠? 요렇게 그리자. 까지 됐나요?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살짝 표현해 볼까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그 다음에 곡선을 사인 함수를 따라서 요렇게 생긴 영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보이니? 사각형이 2배? 그쵸? 이거를 우리가 적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대칭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요 영역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요거의 원점 대칭인 여기 영역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쫙 빠지면 되죠. 이 근거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 맞지? 그러면 녹색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뭐다? 밑에 것 떼서 위로 붙이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같다. 맞죠?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 얼마? 파이. 세로의 길이 얼마? 4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래프 떼서 붙이면 되겠다 입니다. 할만하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읽어보자. 두 양수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은 x의 범위인데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얘는 특징을 좀 파악을 해야겠죠. 요 놈이 뭘 뜻해? 기울기 뜻하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고요. 그런데 얘는 기울기 a와 상관없이 항상 지나가는 정점이 존재합니다. 몇 컴마면? 0컴마. No. 네. 4분의. 뭐냐면 기울기 a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그 말은 a가 뭐가 되든 거기에 곱해진 애가 0이 되면 돼. x가 얼마면? 4분의 1이면 되죠. 네. 그렇다면 얘는 x가 4분의 1일 때 y가 얼마가 되는 거니? 0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0을 지나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었어.
이따가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탄젠트 함수 해석해 봅니다. 수인이 해볼까? 주기 얼마니? 주기는 파이를 2파이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지 2분의 1이겠죠. 되겠니? 가봅시다. 탄젠트 함수를 먼저 그릴게요. 좀 큼지막하게 그려서 봅시다. 이거 원점. 주기가 2분의 1이니까 잘 봐봐. 우리가 각도를 세팅하기 전에 탄젠트 x 기본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점근선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기본 함수에서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 다음이 뭐야? 여기가 파이지. 맞나요?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릴 거거든. 요게 뭡니까? 요게 한 주기지. 그러면 요렇게 그려놓고 뭘 하면 돼? 한 주기짜리 2분의 1을 여기다 박아 놓으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그 절반이 점근선이니까 얼마야? 여기는? 그렇지. 여기가 4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니까 2분의 1은 4분의 2까지밖에 없잖아. 더 가야겠죠. 그러면 조금 더 가면 즉 4분의 1만큼 더 가면 점근선이 등장하겠죠. 여기 얼마라고? 4분의 얼마? 4에 얼마 여기?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왼쪽으로도 가볼게요. 원점에서 4분의 1만큼 가면 점근선이 또 등장하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문제에서 보려는 범위 시작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점 대칭으로 또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이게 y는 탄젠트 2파이x 그래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직선 올려놔 볼게요. 직선이 아까 기울기는 양수였는데 어디를 꼭 지난다고? 4분의 1,0 어딘데? 여기네.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짜리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죠. 어때요? 괜찮죠? 이게 우리가 찾는 기울기 a짜리인 녀석이야. 그래서 식을 적어 놓을게요. y는 a x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더 읽어보면 이 그래프는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6분의 1과 b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는 점 보이죠? 그죠?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데 이쪽이 뭐겠니? 음수겠죠. 얼마? 문제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이 뭐야?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찾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x좌표가 구체적으로 주어진 게 마이너스 6분의 1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 녀석을 넣으면 여기 교점의 x좌표니까 여기 직선에 넣은 함수값도 있을 거고요. 탄젠트 함수에 넣은 함수값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직선은 a라는 개수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찾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탄젠트 함수에 마이너스 6분의 1 넣어보자. 함수값이 얼마인지. 따라서 y는 탄젠트 함수값 찾고 있어요. 탄젠트 2파이 곱하기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쓸게요. 중괄호로 2파이 곱하기 x값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각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요. 탄젠트는 원점 대칭 기함수라서 음의 각이 있으면 음의 각 마이너스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겠다. 그럼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죠. 따라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해.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은 함수값이 요 녀석이거든. 그지? 요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찾은 겁니다. 그럼 동시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직선에 넣어도 결과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돼. 이해되니? 따라서 a를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을 직선에다가 넣어보자. 오케이.
그러면 y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a 곱하기 x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쪽에 너무 이쁘게 마이너스가 보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 플러스, 안쪽은 모조리 플러스 이렇게 바뀔 거예요. 통분해서 해도 되는데 6, 4의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양변에 12를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12 루트 3은 a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5니까 따라서 a는 5로 나눠서요 5분의 12 루트 3 맞죠? a 찾았습니다. 자, 이제 b 찾으러 가봅시다. 그래프에서 b가 누군지 봤더니 조금 전에 직선을 그었을 때 양수 쪽에서 만나는 x좌표였단 말이죠. 그런데 잘 봐봐. 탄젠트 함수는 아까 원점 대칭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질 때 그것의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란 얘기야. 그러면 그 상황이 여기서도 발생하죠. 이렇게 그려지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란 말이지. 그런데 요 점도 볼게요. 여기는 그래프가 정의되지 않은 점이긴 하지만 지금 대칭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요 점의 대칭인 점은 여기 있지. 요 점의 대칭은 여기 있는 거 괜찮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거는 4분의 1,0이라는 점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4분의 1,0 점에 대한 대칭이기도 해. 이걸 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원점 대칭처럼 4분의 1,0 대칭이면 4 루트 3이 나와.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여기서 이만큼 가도 되는데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얼마만큼 간 거야? 6분의 1만큼 간 거지. 그거를 여기 상황에서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B라는 녀석은 2분의 1에서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이동한 거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야 이거?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3 더하기 1,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얼마? 그래서 a 곱하기 b 하래요. a는 5분의 12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8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리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은 첫 번째 줄은 사실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해결하는 부분이라 중요한 건 아래쪽에 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그려봅시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복잡해요. 가장 먼저는 제일 안쪽에 들어있는 알맹이부터 그릴게요. 탄젠트 3x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주기가 얼마죠? 파이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죠? 주기가 3분의 파이짜리야. 그려볼게요. 양수 쪽, 음수 쪽 그릴 건데 조그맣게 그리자. 요거를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근선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주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3분의 파이 박아 넣으면 되겠죠. 맞지? 그리고 여기는 원점이니까 요렇게 생겼어. 한 주기. 그러면 그 절반은 얼마니? 점근선에 해당하는 게 3분의 파이의 절반이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6분의 파이씩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 점근선이 요 정도에 있겠고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니?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6분의 파이씩 간다는 의미로 3분의 파이는 6분의 2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옆에 있는 점근선은 6분의 3파이가 되겠다. 그죠? 2분의 파이. 그런데 우리가 보는 범위가 지금 2파이까지 봐야 된단 말이야. 맞죠? 네. 그러니까 더 그려야 돼 사실. 절대값. 절대값 그 다음에 할 거야. 네. 지금 요 정도로 그려놓고 볼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 쪽은 안 보니까 됐네요. 요 정도로만 그려놓을게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니까 탄젠트 3x의 절대값을 씌워놨단 말이야. 맞지? 전체 절대값은 어떻게 그려야 되니?
y는 절대값 탄젠트 3x.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니? x축 밑으로 내려간 그래프를 모조리 x축 대칭 이동해서 꺾어 올린다 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그대로 엎어 쓸게요. 요렇게 그려질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맞죠? 그 다음에도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래서 위쪽으로 있는 녀석들만 보면 절대값 탄젠트 3x라는 얘기야. 맞나요? 마치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차함수는 아니고 뭔가 그릇처럼 생겼죠. 그죠? 그릇처럼 생긴 애들이 요 녀석이야. 까지 괜찮니? 네. 그 다음은 마지막이 여기서 아니 마지막이 아니네. 절대값 치운 함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이건 어떤 처리를 해야 돼? 옆에다가 쓸게요. y는 절대값 그래프를 전체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함수값을 전체를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양수에 있는 건 어디로 가겠어? 음수로 가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바뀐 게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가 붙은 거밖에 없잖아. 다시 말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랑 같아. 언제 이런 작업을 하죠? 언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역함수. 아닌데 역함수는 x, y 자리를 바꿀 때 얘기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을 때가 돼. 서아 언제니? x축. 서아 편하다 그지? 대답 다 해주고 서아 대답하려고 했었지? x축 대칭 이동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밑에다가 세로 그릴게요. 위에 노란색으로 올라가 있는 녀석을 x축 대칭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슝슝슝슝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여기가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여기가 6분의 3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림 참고하면 이놈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형태를 띈다는 얘기야. 누가? 빨간색 그래프가. 맞죠? 근데 아직 안 끝났지. 마지막이네. 최종적으로 플러스 1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탄젠트 3x 한 것에 플러스 1이 있어요. 뒤에 이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니? y축 평행 이동이라고 했죠. 네. y축을 얼마만큼? 1만큼.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한 칸 올려서 그리면 되겠다.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해보자. 좀 많이 그려야 되니까 이거는 요 밑에다가 공간을 좀 넓게 쓸게요. 전체 구간을 그려야 돼서 요 정도로 쭉 뺍시다. 0. 자, 이제 6분의 파이부터 박아 넣을게요. 요 정도. 각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6분의 파이, 여기다 쓸게요. 점근선 6분의 파이. 하나. 여기가 6분의 2파이. 그 다음에 또 점근선이 나오겠죠? 점근선이, 짧게만 쓸게요. 이렇게. 6분의 3파이. 여기까지가 얼마야? 2분의 파이지. 근데 문제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범위가 2파이까지 가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가야 돼? 4번 가야 돼. 요 간격을 4번 가야 돼. 알겠죠? 그러면 지금 몇 칸이 있는 거지?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세 칸 총 12칸을 그리면 돼. 이해되니? 오케이. 그대로 표시할게요. 그래서 찍고 점근선 찍고 점근선 찍고 점근선
괜찮나요? 또 찍고 점근선 어디까지 왔나 볼까? 6분의 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4파이, 6분의 2파이씩 더하면 되죠. 여기가 6분의 5파이야. 그러니까 6분의 홀수 파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6분의 7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1파이 거의 다 왔다 그지?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잖아요. 짠, 여기까지였어. 여기가 6분의 12파이, 2파이가 되겠네. 괜찮지? 자, 아까 뭘 그려야 된다 그랬죠? 위로 뾰족한 저 녀석을 한 칸 위로 올려서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한 칸 올린 게 1이라고 한다면 여기라고 할게요. 1까지 올라가야 돼.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려질 0 이상인 부분의 함수는 요렇게 생겼다. 그 다음은요, 여기 1이어겠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 같은 내용으로 여기서 요렇게 생겼다. 요렇게 계속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다 그렸어요. 요렇게 2차 함수가 아닌 걸 주의하시고 이렇게 적당히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려서 끝!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지금 꼭대기가 다 1의 함수값이야. 그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그려놨는데 직선이 있습니다. 어떤 직선이냐? 좀 읽어보고 오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보다 작은 이래. 도대체 이런 기울기를 왜 줬을까? 얼토당토하는 걸 그냥 주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 되는 곳을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니까 뭡니까 이거? 음수 기울기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야겠지. 그지?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거고 기울기가 그렇고 0,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아까 그려놓은 그래프에서 0,2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면 1의 2배 0,2 여기가 되겠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볼게요. 만약에 요 정도가 위에서 말한 기울기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작은 기울기는 한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만나는 점의 개수는 최소값이 몇 개겠니? 개수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근처에서 교점이 되게 많아지지. 네.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 언제인지를 그걸 먼저 도출을 해보자. 알겠죠? 이제 그러면 반드시 0,2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나가는 0,2라는 점과 우리 점근선으로 찍어놨을 때 6분의 10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6분의 10파이가 어디 있냐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여기 6분의 파이만큼 더한 6분의 10파이 여기거든. 이거 넣으면 함수값이 얼마예요? 여기가 1이지. 맞죠? 6분의 18,1 요 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야. 네. 그럼 x증가량분의 y증가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빼면 6분의 10파이는 3분의 5파이 분의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우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이라는 기울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0,2 노란색 점과 6분의 18,1 두 개를 연결하면 그때 기울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연결 쭉 합니다. 촤. 큰일난데 한 방에 안 그려지는데 촤. 지금 요런 상황이 되겠죠. 그럼 지금 몇 군데서 만나요? 지금 몇 군데서 만나니? 두 군데. 두 군데죠. 네. 6분의 18,1과 뒤에 2파이 가기 전에 한 군데. 맞지? 그런데 이 기울기보다 어떠야 한다 그랬어? 기울기가? 작아야 한다 그랬어. 이거보다 더
작다면 기울기가 작다면 얘가 더 완만해져야 되니 급해져야 되니 급해져요. 급해져야죠. 음수 쪽으로 작아질 거니까. 그러면 쌤이 지금 그리는 잘 안 그려지네.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면 지금은 얘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면 작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살짝만 내려가면 지금 6분의 18,1보다 왼쪽에 있는 뾰족한 점을 안 지나가면은 교점이 몇 개야? 지금 3개지. 왜냐면 여기가 하나였는데 조금만 내려도 2개로 늘어나니까, 그지? 그런데 기울기가 얘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더 내려가는 순간 교점이 어떻게 되니? 점점 많아지다가 여기는 쌤이 요 밑에까지만 그려놨지만 사실은 아래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녀석이죠. 점점 많아져.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 작아지는데 교점의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조금만 내려가서 몇 개? 3개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2개는 안 된다, 그치? 2개는 정확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5파이분의 3일 때니까. 그래서 지금 교점 몇 개? 3개다. 하나, 둘, 셋. 요렇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기본이 돼야 이 해석이 좀 수월할 겁니다. 알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직선이 만나는 점 P. 교점 우리 어떻게 찾아요? 교점 찾기? 수윤아, 교점 찾기 어떻게 해? 교점. 두 직선이 만나는 점 P 찾아보자. 어떻게 해요?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네. 같다고 놓는다. 만나니까, 그지? 함수값이 같다. 그래서 2x 빼기 5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양변에 2를 곱하면 4x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x. 그러면 5x가 10, x는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좌표로 따지면 x에 2 넣으면 y는 얼마입니까? 둘 중에 하는 데는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1 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키를 세타로 한데 그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잘 보이게 큼지막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 요 점을 P점, 원점을 O. 괜찮죠? 그러면 동경 OP는 이렇게 이제 반직선으로 그려줄 수 있겠고요.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을 따져가지고 그걸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이만큼이 세타인 거야. 맞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동경이 있을 때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OP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보자.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OP 성분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OP 성분의 가로 2, 높이 1, 피타고라스 정리 얼만데? 루트 4. 야 다시 이거 얼마냐? 루트 5죠, 그죠? 루트 5. 짠. 그러면 세타 각도가 상당히 4, 3mm 있으니까 둔각인 게 보여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린 여기서 기본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각을 가정하고 해야 돼요. 뭐 그건 각변은 할 때 할 거고 삼각함수 정의를 여기서 따져보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코사인부터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OP 길이 분의 X좌표, Y좌표. Y좌. X좌. 코사인은 X좌표야. 이게 삼각함수 정의입니다. 알겠죠? 네. 사인 세타는요 Y좌표겠지? 그래서 루트 5분의 뭐? Y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야 해요. 그럼 탄젠트도 읽을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찾아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문제로 돌아가서 각변환 한번 해봅시다. 가볼까요? 첫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선생님이 한번 적고 다시 할게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다가 곱하기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문제집에 있는 거 그대로 적었어요. 각 변환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암산이 좀 될 거야. 수윤이가 2개 하고 서아가 2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몇 사분면? 코사인 세타. 좋아요. 그냥 합시다. 코사인 세타. 오케이.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잘했어. 코사인? 마이너스는 일단 맞죠? 네, 마이너스. 그리고 파이.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야. 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돼. 서아야,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어허. 사인 세타. 좋아요. 곱하기.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좋아요. 이렇게. 수인이 괜찮겠니? 네. 오케이. 그럼 짜잔 해봤더니 어때요? 앞에 거 뒤에 거 똑같죠? 네. 사인 코사인 곱한 것에 마이너스니까 2개. 따라서 마이너스 2배의 사인부터 쓸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하는 게 요거였어. 와, 너무 편해졌다. 그죠? 아까 사인 코사인 다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분은 플러스고요. 루트 5 분모가 5 분자 4. 그래서 5분의 4. 되겠죠? 네. 다음 문제가 이게 풀면은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문제라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